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마을 축제에서 시작된 생사의 갈림길, 그 위기의 순간에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이 드러났습니다.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감동의 순간,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서니 콜린스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안가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죠. 평화로운 이곳에서의 일상은 제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영국 특수부대 SAS에서 20년 넘게 복무했고 세계 곳곳의 위험한 임무에 투입됐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억은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작전 중 저의 가장 가까운 동료 제임스를 잃었어요. 그날의 비가 내리던 밤 정보 오류로 인한 작전 실패. 제임스의 마지막 숨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갖게 됐죠. 비합리적인 감정이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심리치료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감정적 유대는 항상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마이클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 군 복무 중 만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앤서니, 진돗개 새끼가 있는데 한 마리 데려가지 않을래? 마이클의 제안에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것은 모두 거부하는 게 제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일주일만 돌봐주고 맞지 않으면 돌려줘도 돼. 그렇게 제 집에 들어온 작은 진돗개 새끼, 한국의 전통적인 용맹함을 상징하는 이름 화랑을 가진 녀석이었습니다. 처음엔 화랑을 멀리하려 했죠. 그저 밥과 물만 챙겨주고 산책도 의무감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화랑은 달랐어요.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며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제가 악몽에 시달릴 때면 어김없이 곁에서 저를 깨우고 위로해 주었죠. 밤마다 찾아오는 과거의 기억들, 제임스의 죽음, 그리고 실패한 임무의 장면들. 그럴 때마다 화랑은 제 손을 하드며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차갑게 대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항상 충실하게 곁을 지켰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화랑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은 점점 길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화랑의 영리함과 침착함은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제 기분을 읽는 능력은 놀라웠죠.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진돗개가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외로움에 지쳐 착각하는 것인지. 마을 사람들은 저를 영국 출신의 냉정한 은퇴 군인으로 알고 있었죠. 대부분의 이웃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한국계 미국인 노인 존 김과는 불편한 관계였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존 김은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봤고 저 역시 그를 피했습니다. 존 김이 화랑을 보며 한국어로 뭐라 말할 때면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저와 화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미묘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여름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마을의 연례 여름축제는 항상 화려했습니다. 해변가를 따라 늘어선 노점상들, 음악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화랑과 함께 축제에 나가고 싶었어요. 아마도 6개월간 함께한 화랑의 영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나 봅니다. 앤서니, 화랑이랑 같이 왔네요. 이웃집 소피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피아의 쌍둥이 남매 릴리와 잭은 화랑에게 달려와 반가워했죠. 화랑은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주곤 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정말 특별해요. 보통 개들은 이렇게 침착하지 않거든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심 자랑스러웠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축제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릴리와 잭을 포함해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화랑과 저는 그 옆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랑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SAS에서 훈련받았던 위험 감지 신호와 비슷했죠. 화랑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인근 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숲에서 2마리의 거대한 맹견이 나타나 아이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개들은 불법계 싸움에 사용되다 버려진 핏불 믹스종이었어요. 공격적으로 훈련된 맹견들이 갑자기 축제에 나타난 겁니다. 아이들, 모두 이리로. 제 본능적인 외침이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맹견들은 놀라운 속도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축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서 번개처럼 뛰어나간 것은 화랑이었어요. 중간 크기의 진돗개가 자신보다 훨씬 큰 두 마리의 맹견을 향해 망설임 없이 돌진했습니다. 화랑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화랑. 안 돼. 제 절규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랑은 이미 첫 번째 맹견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놀라운 기동성으로 맹견의 공격을 피하면서 아이들과 맹견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형적인 방어 진영이었죠. SAS에서 저희가 배웠던 것과 똑같은 전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특수부대에서의 훈련이 몸에 밴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달려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릴리와 잭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포에 질려 주변을 살폈을 때 두 아이가 놀이기구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릴리, 잭, 이리로. 제가 외쳤지만 두 아이는 공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맹견이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화랑이 첫 번째 맹견을 잠시 따돌리고 번개같이 두 번째 맹견에게 달려들었어요. 화랑의 몸집은 작았지만 놀라운 민첩성과 용맹함으로 맹견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화랑은 맹견의 목을 정확하게 물어 잠시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릴리와 잭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아이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동안 화랑은 계속해서 두 맹견과 싸우고 있었어요. 화랑의 하얀 털이 피로 물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고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화랑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 맹견이 화랑의 옆구리를 물었을 때 화랑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화랑은 아이들이 있는 방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화랑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맹견은 번갈아가며 공격해 오는데 화랑은 이미 여러 군데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하얀 털 위로 붉은 피가 번져가는 모습에 제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화랑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끈기와 용맹함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소피아에게 맡기고 화랑에게 달려갔습니다. SAS 시절 배운 동물 제압 기술을 사용하려 했지만 맹견들의 광포함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훈련 상황보다 심각했어요. 한 맹견이 제 팔을 향해 덤벼들었고 간신히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화랑이 제 앞으로 달려와 방패처럼 서서 맹견들의 공격을 막아섰어요. 제가 쓰러진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저를 보호하려는 듯 했습니다. 화랑의 눈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심이구나.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화랑은 이미 과도하게 출혈하고 있었고 맹견 두 마리의 공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 맹견이 화랑의 목을 노리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옆구리를 계속해서 공격했죠. 화랑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잃었던 동료들, 그리고 제임스. 또다시 소중한 존재를 잃게 되는 건가? 이번엔 한국에게, 그것도 처음엔 마지못해 받아들였던 진돗개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에도 화랑은 맹견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이대로라면 화랑은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 사용할 만한 것을 찾았어요. 하지만 축제장에는 마땅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맹견들과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때 화랑이 쓰러졌습니다. 맹견 중 하나가 화랑의 목덜미를 물어 흔들고 있었어요. 안 돼. 절규와 함께 저는 맹견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졌어요. 맹견들이 총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났고 화랑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소리의 근원을 찾아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늘 저를 못마땅해 하던 존 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소총을 들고 있었죠. 바로 한국전쟁 당시 사용했던 소총이었어요. 존 김은 공포탄을 발사해 맹견들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괜찮소, 콜린스? 존 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동료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화랑에게로 달려갔어요. 화랑은 심하게 다쳐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이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약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화랑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 않았던 제가 한 마리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존 김이 다가와 화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돗개는 강하오. 포기하지 않을 거요. 그의 말에 희망을 품고 저는 화랑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이제 맹견들은 사라졌고 축제장은 혼란스럽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제 관심은 오직 화랑에게만 쏠려 있었죠. 화랑을 안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존 김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평소 저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화랑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와 아이들, 그리고 여러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랑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죠. 앤서니, 빨리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소피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도 30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 걱정됐어요. 화랑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 김이 앞으로 나섰어요. 내 차로 가지. 샌디에고 참전용사 병원 근처에 24시간 응급 동물병원이 있소. 내가 운전하겠소. 존 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그를 피하고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존 김의 오래된 픽업트럭에 화랑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저는 화랑의 곁에 앉아 계속해서 상처를 압박했어요.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SAS에서 배운 응급처치 기술이 이렇게 소중한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침묵을 깨고 제가 물었습니다. 존 김은 운전에 집중한 채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마을 주변을 순찰하오. 한국전쟁 이후의 습관이지. 오늘도 늘 그랬듯이 소총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소란을 듣고 달려갔소. 진돗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내 청춘 시절이 떠올랐소. 존 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매일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니.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한국전쟁 때도 진돗개를 보셨습니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존 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소. 우리 부대에 백구라는 진돗개가 있었소. 적의 매복을 여러 번 알려주어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지. 충성심과 용맹함이 놀라웠소. 오늘 화랑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 백구가 생각났소. 존 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화랑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지만 끈질기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놀라운 생명력이었습니다. 제 손을 하드려는 듯 미약하게 혀를 움직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거의 다 왔소. 존 김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동물병원 간판이 보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화랑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죠. 대기실에서 존 김은 자신의 한국 전쟁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후의 어려움들. 저는 처음으로 그를 한 인간으로 보게 됐어요. 단지 불편한 한국계 노인이 아닌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왜 그동안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존 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아시아인들을 경계하는 것이 보였소.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 나도 평생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았소.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요. 그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편견이 그렇게 쉽게 드러났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하지만 이젠 달라질 겁니다. 존 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요. 중요한 건 지금이요.
그때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강인한 견종이군요. 이런 부상을 입고도 생존할 확률이 높지 않은데 놀랍게도 회복하고 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화랑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존 김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유대감이 생겨났죠. 화랑은 3일 동안 동물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자에서 졸기도 하고 가끔 존 김이 가져다주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화랑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도 번갈아가며 병원을 방문했어요. 특히 화랑이 구해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피아의 쌍둥이 릴리와 잭은 화랑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를 가져왔죠. 앤서니, 화랑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화랑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셋째 날 화랑은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 화랑은 약해진 몸으로도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붕대로 뒤덮인 몸이었지만 화랑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충성심으로 가득했죠. 이 녀석 정말 대단하군요. 담당 수의사 파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회복력은 처음 봅니다. 진돗개의 생명력이 정말 놀랍네요. 보통 개라면 이런 부상으로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화랑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렇게 순수한 희생과 용기를 본 적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화랑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와 아이들을 지켰고 심지어 부상 중에도 저를 찾는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이제 함께 집에 가자, 화랑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랑은 마치 이해한 듯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퇴원하는 날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앞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의 영웅 화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화랑을 조심스럽게 안고 나오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뭉클했어요. 존 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소. 화랑이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 퍼졌소. 지역 뉴스에도 나왔다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화랑을 안고 존 김의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화랑을 만났을 때의 냉담했던 태도, 그리고 지금 느끼는 깊은 애정과 감사함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화랑은 약간의 힘을 내어 주변을 살폈어요. 익숙한 환경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화랑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부드러운 침대에 눕혔어요. 존 김은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약초차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요. 상처 회복에 좋소. 물에 타서 먹이면 돼요. 존 김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웠습니다. 이전에는 편견으로 가려져 보지 못했던 그의 진심이 이제야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존 김의 현명한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화랑의 옆에 누워 그간의 일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 진돗개에 대한 무지, 그리고 존 김에 대한 오해. 모든 것이 이제는 부끄러웠어요. 화랑이 보여준 순수한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존 김의 지혜와 따뜻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화랑이 약한 소리로 울며 제 손을 핥았어요.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화랑아. 네가 내 눈을 열어줬어. 이제 다시는 널 떠나지 않을게. 화랑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강인함과 생명력 덕분이었죠. 일주일 후 화랑은 짧은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화랑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간식을 건넸습니다. 화랑은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죠. 화랑의 영웅담은 지역 뉴스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신문에 용감한 진돗개가 아이들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상은 화랑이 2마리의 맹견과 싸우는 장면, 존 김이 나타나 상황을 수습하는 장면, 그리고 제가 화랑을 안고 절망에 빠진 모습까지 담고 있었어요.
24시간도 안 되어 수백만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고 주요 방송사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CNN, 폭스, 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존 김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 이야기가 아니요. 진돗개의 우수성과 한국의 문화를 알릴 좋은 기회요. 또한 편견을 넘어선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소. 존 김의 말에 용기를 얻어 몇몇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CBS 모닝쇼에 화랑과 함께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제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영국 특수부대 출신이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진돗개 덕분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연결이 아닐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처와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화랑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용기는 제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문화와 국적을 넘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인터뷰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화랑영웅, 해시태그 진돗개사랑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어요. 미국 전역에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많은 제향군인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해외 파병 중 겪은 트라우마와 편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저와 화랑 그리고 존 김을 초청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화랑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 중요한 문화 외교의 성과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도 자리를 빛냈어요. 화랑은 특별히 제작된 메달을 받았고 저와 존 김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한국 장관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견종이 아닌 한국의 문화유산입니다. 1000년 이상 한국인과 함께해온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오늘 화랑이 보여준 것처럼 진돗개의 가치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방송사들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화랑의 이야기가 국민적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됐죠. 이런 관심과 사랑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존 김은 이런 저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를 전하시오. 화랑이 당신에게 그랬듯이. 뉴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동물행동학자 알렉스 스미스 박사가 화랑의 행동에 학문적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진돗개의 행동 패턴과 인지 능력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권위자였어요. 그는 화랑의 사례를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직접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콜린스 씨, 화랑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본능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상황 판단력과 이타적 행동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예요. 스미스 박사는 화랑을 꼼꼼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화랑이 맹견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전술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나 방어가 아닌 계획된 전략에 가깝죠. 스미스 박사는 일주일 동안 화랑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행동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상황 인지 능력, 감정적 유대관계, 위험 평가 능력 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진돗개는 다른 견종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수준이에요. 화랑의 경우 이런 특성이 극대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미스 박사의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되었어요. 진돗개의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행동 패턴 화랑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진돗개가 가진 고유한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훈련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이 논문은 단순히 학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요 과학 매체들이 이를 다루기 시작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판단력을 가진 게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촬영팀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화랑은 이미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화랑의 모습에 촬영팀은 감탄했어요. 특히 화랑이 저와 교감하는 장면들을 촬영하며 그들은 진돗개의 독특한 눈빛과 표현력에 주목했습니다. 화랑의 눈을 보세요. 단순한 동물의 눈이 아닙니다.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촬영 감독의 말이 기억납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화랑의 눈빛은 언제나 깊은 이해와 연결감을 전해주었으니까요. 스미스 박사의 연구는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진돗개 보존센터와 협력하여 진돗개의 유전자 연구를 시작했어요.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충성심과 판단력의 유전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동물 행동학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연구는 진돗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특별한 견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TEDx에서 스미스 박사와 함께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화랑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인생은 화랑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강연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특수부대 시절에는 수많은 위험을 극복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 편견이라는 장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진돗개가 그 벽을 무너뜨렸어요. 화랑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제 삶의 스승이자 구원자입니다.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편견을 넘어선 용기라는 주제로 많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태역 군인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가 되어 있었어요. 화랑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미국 내 한국 입양기관들은 진돗개 입양 문의가 50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제향군인들 사이에서 진돗개는 충성심과 용기의 상징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관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진돗개는 이미 한국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국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진돗개 세계화 프로젝트가 출범했고 저와 화랑은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됐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순회하며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화랑은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영국에서는 왕실 가족이 직접 화랑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의 만남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왕실 가족은 화랑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견종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한국의 문화유산이 정말 풍부하군요. 이 만남은 영국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제5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평생 특수부대원으로 조국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새로운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깨달은 것은 화랑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문화적 경계를 허무는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런 보편적 가치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공식 방문은 특별했어요. 진돗개의 원산지인 진도를 방문했을 때 현지 주민들은 화랑을 마치 고향에 돌아온 영웅처럼 맞이해 주었습니다. 진돗개 축제가 열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화랑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진도 군수는 감동적인 환영사를 했습니다. 화랑이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은 우리 진돗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와 함께해온 이 특별한 견종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존 김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을 통해 오랜만에 고향의 공기를 마시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이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다니. 꿈만 같도. 이런 여정을 통해 저 자신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이 생겼습니다. 진돗개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정신, 충성심, 인내, 그리고 용기. 이런 가치들이 제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향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화랑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트라우마를 겪은 퇴역 군인들에게 진돗개를 연결해주는 사업이었어요.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이 후원에 나섰고 프로그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첫 번째 화랑 프로젝트 졸업식에서 한 베테랑이 말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후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무궁이를 만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화랑이 제 삶을 바꿔놓았듯이 다른 진돗개들도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화랑이 없었다면, 만약 존 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작은 인연들이 모여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화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다소 나이가 들었지만 그 맑은 눈빛과 충성심은 변함없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세계 각지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편견을 넘어선 이해와 화합의 중요성을 말이죠. 대한민국의 자랑, 충성심 강하고 용맹한 진돗개. 화랑을 통해 알게 된 이 특별한 견종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벽을 허물어가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을 바꾼 화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